앞서 뉴스에서도 저희가 소식 전해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1차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는 일단 비워둔 상태인데요.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를 밖에서 돕겠다고 한 적 없다 이러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김 전 위원장 합류는 물 건너가는 것인지 아니면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남아있는 건지 국민의힘 선대위 김병민 대변인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후보 경선 캠프 때부터 홀로 대변인이 되셔서 활동하셨잖아요. 근데 예. 선대위 대변인으로 또 임명되셨어요. 일단 굉장히 예. 책임감이 크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무거울 것 같기도 하고요. 어깨가. 예. 먼저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국민께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후보를 바라보고 생각하시고 있는 많은 국민분들의 목소리들도 또 가감없이 후보에게 전달하고 이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남은 선거 기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김성환 평론가님이 불러주시는 시사야도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꼭 같이 오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입니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네. 예. 네, 이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는 겁니까? 안 오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러 의견도 좀 경청을 하고 있고 네. 또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되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국민통합의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만큼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선대위 구성을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는 만큼 순차적으로 선대위 구성에 대한 인선들도 발표하고 또 김종인 위원장님의 참여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오늘 지금 앞서 뉴스화 시간에도 저희가 소식 전해드린 것처럼 김 전 위원장 마음은 떠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발언의 수위가 오늘도 굉장히 거친 발언을 하기도 했었지만 이제 다 지나간 거다 이미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제 저녁에 만찬 자리를 갖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이번 주 초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 뭔가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녁에 만찬 자리를 가지면서 좋은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현장에서는 저도 이제 안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밖에서 상황들을 좀 듣고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의견들을 충분하게 소통하고 나누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뉴스 보도되고 그 라디오에서 얘기하시는 부분들도 조금 앞서 들었는데요. 이 보도됐던 내용들의 활자를 두고 보니까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발언들이었겠지만 기자님들이 물었던 질문들이 이 익명을 기반으로 나왔던 해당 보도에 대해서 묻는 내용들이었고 그 익명을 기반으로 됐던 보도들이 사실관계와는 조금 다르게 김종인 위원장에게 굉장히 좀 불편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을 보도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사에 대한 내용일 뿐 전체적인 윤석열 후보에 관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선거대책위원회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지켜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만찬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직접 또 김종인 위원장을 상고초리라고 하는 표현 그 전에 또 2명이 또 찾아가기도 했었으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 아니 잘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 회동 끝나고 난 다음에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 발언은 달라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측면 그 회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백브리핑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 기자분들 앞에 서서 처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먼저 언급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자리에 서서 얘기를 했는데 큰 틀의 내용들은 다르진 않았습니다. 네. 아니 근데 윤석열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이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했는데 김 전 위원장은 밖에서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은 어제 백브리핑에서의 발언이 아니고 네. 오늘 이제 보도가 됐던 발언이죠. 예. 예, 오늘자 중앙일보에서 아마 보도가 됐던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기사가 보도가 됐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사 내용이 밖에서 돕겠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밖에서 돕겠다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 측에 확인을 조금 해봤는데요. 네. 밖에서 돕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이라는 건 지금도 돕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대책위원회의 직책이나 구성을 맞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 가지 조언을 통해서 돕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을 했다는 것이고요. 오늘 저희가 선거대책위원회의 일부 조직을 출범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 하나를 찾으라면 약자와의 동행위원회의 위원장을 후보가 직접 맡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아마도 기억하시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당의 상설 기구화시킨 게 약자와의 동행위원회고 네. 이 부분의 조언들과 함께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만들어야겠다는 그 뜻으로 이 약동위원회 위원장을 후보가 직접 맡게 된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가치와 철학의 공유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여전히 안 돕는 게 아니라 어떤 경로와 방식이든지 간에 돕고 있는 것이고 이걸 국회에서 해석하고 질문하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김종인 위원장이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조금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김 전 위원장이 예. 그동안에 윤 후보 별의 순간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해 가면서 굉장히 윤 후보한테 기대를 표시했고 당 경선 과정에서도 사실상 예. 지원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실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못 모시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돕는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러면은 당 밖에서 나는 이거 도울 생각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 아닙니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그 해당 보도가 나왔던 내용을 나온 뒤에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뒤에 확인을 하고 나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듣고 나서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는 점들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구태여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변인 말씀 예. 들어보니까요. 시간이 흘러서라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할 수도 있다. 이 말씀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가능성들은 늘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어렵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도 언제든지 또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모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과정들이 보다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통합의 과정처럼 언급했던 것처럼 김한길 전 대표의 참여 그리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참여를 비롯한 많은 일들에 대한 가능성들을 다 열어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이거 사실 확인 하나 좀 해 주십시오. 하도 예.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아마 예. 저희 방송 들은 청취자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은데 김 전 위원장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안 된다 이겁니까? 일단은 어제 있었던 만찬 자리에는 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대화 내용이 나왔는지는 확인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한 1년 정도 비상대책위원하면서 가까이서 지켜본 바 있지 않겠습니까? 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뭔가 이제 문제를 삼거나 이렇게 누군가를 비토하거나 하는 정치를 해오지는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도 지금 있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선거대책위원회를 처음 시작부터 만들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 일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거기서 이제 정확하게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을 더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안 온다고 하면 언제까지 총괄 상임선대위원장 자리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계속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물론 설득하는 작업을 하긴 하겠지만 예. 언제까지 이러면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그 6명의 본부장도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임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1분 1초의 시간도 지금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구성되고 활동될 수 있는 일들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그와 동시에 밖에 있는 새로운 분들에 대한 영입, 또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참여를 후보가 직접 언급하고 권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고요. 뭐 날짜를 특정해서 딱 박아놓거나 뭔가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진행되는 순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청취자 3일 이사님께서 질문을 또 주셨는데 의견을 주셨는데요. 국민의힘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해 선대위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완성형으로 오래 있어왔던 사람들을 모아 참여시킨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완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대변할까요? 아니면 완성형으로 살았던 자신들을 대변할까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일종의 이제 당 안에서도 나오는 우려를 같이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선대위가 너무 올드한 거 아니냐. 새로운 인물이 없다. 이 삼김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시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의견도 경청하고 있고 네. 또 선거대책위원회가 이 모든 것들을 확정적으로 완성지어서 발표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는 지점에 있다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주시고 또 의견을 주신 것처럼 국민들께 새로운 기대감과 또 새로운 신선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참신한 인물들도 함께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윤석열 후보가 평소에 저도 옆에 같이 있으면서 좋아하는 그 단어 그리고 지향하는 가치가 저는 조화에 대한 측면들을 많이 옆에서 보고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경험과 경륜 그리고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 이 모든 일들이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좀 하고 있고 또 청취자분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 집권하게 된다면 그 시대 정신에 맞춰서 국민들께 보다 신선한 미래를 또 같이 함께 그릴 수 있는 분들도 선거대책위원회에 계속 모시면서 앞으로도 보여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후보 배우자와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재명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호남을 찾는 등 조금 최근 들어가지고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는 전혀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언제쯤이면은 모습을 드러내고 또 공개 행보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선거대책위원회도 막 구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선대위 구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전체적인 캠페인이라든지 또 선거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라든지 또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활동 같은 부분들도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좀 갖춰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후보께서도 직접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의 역할 또 참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국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논의는 하실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예. 그럼 대략 언제쯤인지도 얘기가 안 나옵니까? 저희가 지금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막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또 이제 다음 주면은 선거가 한 100일 정도 남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제 선거일이 굉장히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머지않아서 국민들과 함께 또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갖춰 나갈 거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모습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위 김병민 대변인이었습니다. 경제정책부터 실물경제와 투자까지 어려운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종훈의 경제한방, KBS 박종훈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최근 뭐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저도 뭐 주변에서 듣곤 하는데요. 네. 근데 그 가상화폐가 그 뭐라 할까요? 그 가격들이 뭐 이게 다 뭐 너무 많은 코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급등락을 막 반복하고 있어요.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왜 그런 네. 겁니까? 네, 일단 용어부터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원래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제 암호화폐라는 표현보다는 법적